안녕하십니까. 이경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일자리 및 재취업 창업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별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재취업, 세 번째 창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일자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유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누어집니다. 지역사회공헌 사회활동과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로 나눠지는데요. 크게 보면 공익활동 그리고 일자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에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사업, 취업 알선형 사업,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공익활동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활동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월 29만 원 정도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활동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등이죠. 그리고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기간으로 월 30시간 이상 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만 65세 이상이고요. 학습 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에 근무하시고요. 보통 월 60시간 급여는 월 76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은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 사업인데요. 소규모 매장이나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에서 근무하는 거고요. 근무 시간과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데 요즘 지하철 공사 관련 계열사에서 최근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형 사업, 만 60세 이상이죠. 시험 감독관, 주유원, 단순 노무직 등등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무기간이나 시간, 급여는 계약에 따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니어 인턴십 제도, 이것도 역시 만 60세 이상이고요. 인턴십이니까 일을 해서 통과를 잘 하면 좀 더 나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버스 운전사,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시니어 인턴십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자리 유형 첫 번째 재취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재취업 일자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의 성격, 지위에 대해서 상용 근로자가 31%, 임시 근로자가 26%, 일용 근로자 17%니까 상용 근로자 비중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업체 규모 역시 4명 이하 40.5%를 차지하고 100명 이상은 6.9%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위나 업체 규모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신중년 재취업자들의 일자리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30% 정도이고 업체 규모가 4명 이하가 40%를 차지하니까 신중년 재취업자의 일자리의 열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중년 구직활동 및 취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직활동에 있어서 현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를 알 수 있음으로써 참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는데요. 구직 경로를 보시면 친구 그리고 친지 소개나 부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무려 4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취업 일자리와 생애 주던 일자리의 관련성은 당연히 매우 관련이 있는 거의 3분의 2가 전직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친구, 친지 소개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 생애 주던 일자리의 관련성, 생애 주던 일자리에서 내가 했던 것의 전문성을 역량으로 추출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재취업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취업 성공 전략 첫 번째는 자신의 전직에서의 경력 속에서 전문성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친지, 지인 같은 지인 그룹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면 재취업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에서의 전문성을 찾아내고 지인 그룹에 효과적으로 홍보하자. 이게 재취업 성공 전략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재취업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거의 이제 무료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때로는 돈을 받으면서도 교육을 해주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중부, 동부, 북부에 있고요.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교육개발원이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이나 폴리틱대학교 같은 것이 기술을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인데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천안에 있고 폴리텍 대학은 각 지역 곳곳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구에 있는 정수 캠퍼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 50+ 재단이라고 퇴직자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50+ 재단 산하에 50+ 캠퍼스와 50+ 센터들이 있어서 상당한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 그리고 경력을 새롭게 새롭게 단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소개하지 않는 수많은 재취업 지원 교육기관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과정도 정규 과정에서 주간 10개월 코스, 야간 6개월 코스, 그리고 정규 과정 주간 6개월 코스가 있는데 여기 나온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은 정말 배워서 재취업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는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비 과정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이 있고 또 양성 과정, 채용 예정자 양성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중장년 추천 직업 베스트 5가 있는데요. 참고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세종학당이 전 세계 54개국에 138개 곳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문화체육부 주관 연사면 시험을 거쳐서 한국어 교원이 되어서 세종학당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일단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림청이 주관한 교육 전문가인 숲 해설가입니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해설가이죠. 그리고 이혼 컨설팅을 하는 이혼 상담사가 뜨고 있습니다. 강남대에서 10개월 교육 과정이 진행되어 있고 이혼 플래너 협회에 이혼 플래너 자격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전문 자격으로서 기업 재난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기농 기촌 플래너도 뜨고 있습니다. 천안 연암대학에 기농기촌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이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기농기촌 코디네이터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유형 두 번째,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중년은 창업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업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개인 사업자 신규와 폐업 현황이 보통 1년에 110만 정도가 신규로 창업을 하고
폐업은 약 83만이니까 27만 정도가 순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업자들이 새롭게 나오고 거기에 한 7, 80% 해당되는 숫자가 폐업하고 있는 게 개인 사업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생기업 생존율을 보시면 1년 생존율은 한 3분의 2가 살아있는 거죠. 5년 생존율은 27.5%이니까 75%, 4분의 3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로 축적된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개인 사업자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탑 5가지 이유입니다. 처빗브레인닷컴에서 조사한 건데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을 무시하는 겁니다. 고객에 대한 분석과 파악과 존중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실패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르지 않는 팀입니다. 회사의 조직이 올바르지 않는 거죠. 팀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실패하고요. 네 번째는 마케팅을 형편없이 할 때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다 써버리는 거죠. 자금을 함부로 써서 소진돼서 실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분석과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성이죠. 자, 신중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업 준비 정도를 체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충분히 체크해서 그렇다 아니다 해서 그렇다가 최소한 8개 이상 됐을 때 창업 준비를 하고 사실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었을 때 창업을 할 수 있다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창업 역량과 여건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한 후에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창업 관련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수집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창업 아이템 선정과 사업성 분석을 위해 상시적인 기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 세부 실행 전략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창업이 나한테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해야 합니다. 창업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겠죠.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 창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재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도 1년 이상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 참조하시고 내가 창업을 준비한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개 이상이 돼야 충분한 준비고요. 3개 이하는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창업이 신중년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창업 실패는 신중년에게 퇴직 이후에 창업 실패는 치명적인 거죠.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단계적으로 1년에서 5년 사이에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작은 실패를 하면서 마지막에 성공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자금을 그리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형 세 번째 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 말 그대로 봉사죠. 그래서 봉사에 대한 대가는 작습니다. 노력봉사, 재능기부, 그리고 프로보노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헌형 일자리, 세 번째는 혼합형 일자리입니다.
공원형 일자리는 말 그대로 일자리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있고 지자체 주도형 일자리로 나눌 수 있고요. 혼합형 일자리는 말 그대로 기업체 일자리를 포함하는 거죠. 경력전환 같은 인턴십을 통한 경력전환 일자리, 창직을 통한 일자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주도형 공원형 일자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쭉 한번 정리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월 소득으로 50에서 6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일자리를 제가 주목합니다. 재능 나눔형 노인 일자리인데요. 재능 보유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안전 예방, 상담, 학습 지도인데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들이 공고가 될 때 적극 지원하시면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일자리 있는데 사회공헌 활동 지원 일자리,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일자리, 공익형 노인 일자리 같은 게 있는데 참조하셔서 내가 관련이 있다 싶으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주도형으로 하는 공원형 일자리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드린 것은 서울시에 있는 50+ 보람 일자리입니다. 50+ 세대 전문성이나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참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이고요. 요거는 일자리 숫자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참여의 기회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얻을 수 있고요. 그 밖에 인천광역시에 추진하는 남동형 사회공헌 일자리, 경기도 부천시에서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음 일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어 전문 교원이 필요한 지역에 세종학당을 설치해서 한국어 선생님을 파견하는 거죠. 파견 기간은 보통 최초 10개월에 시작해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파견 국가의 세종학당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원 선발 자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참고하시고요. 파견 교원에 대한 지원 사항은 급여 및 현지 체제비를 주고 기타 왕복 항공권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활에 관심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봉사단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봉사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들이 월드프렌즈 코이카 자문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6개월에서 1년간 파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년기 일자리와 재취업 창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년기에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알아야 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년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막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가족이나 또는 사회에 자신을 맡겨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중년기에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그리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일과 여가 활동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함께 고려해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함께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와 낙관주의를 조화시켜야 됩니다. 도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퇴직 후에 말 그대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안주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또는 실패를 수용하면서 그리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서 도전하는 마음이 퇴직 이후에 일을 찾는 마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찰과 실행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성찰도 하지만 실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나 노력, 도전을 하고 그 도전 과정에서의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자유나 혼자만의 삶은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조화로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호 존중하는 삶. 그래서 가정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나 친구의 우정, 사랑을 새로운 관계로 질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년기, 퇴직 이후에 새로운 성장, 2차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일자리 및 재취업 창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